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77페이지 자동 제어 장치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먼저 교재를 보시면 제어량에 의한 분류되어 있고, 이제 프로세서 제어, 서버 제어, 자동 조정 제어 되어 있고요. 이제 특징, 그리고 제어 대상 이렇게 써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곧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뭘 찍어드리기가 사실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제어에 대한 제어 대상으로 알맞는 것은 해놓고, 온도, 압력, 점도 이런 거 써놓고, 나머지를 위치 이런 걸로 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제어 목표에 의한 분류 이런 것도요.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량을 유지시키는 제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프로그램 제어,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릴 건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세서나 서버나 자동 조정 제어가 이제 뭔지 깊숙하게 오히려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또 시간 낭비가 돼 버리고요. 차라리 요건 그냥 보고 암기하는 내용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의 조절부 동작에 의한 분류도요. PID 동작에 대해서 그 특징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종류와 동작도 분명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문제에서 잔류 오차가 없는 동작으로 알맞는 것은 해놓고 I 동작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적분 동작 제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종류와 동작 특징 전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어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가 예제를 드렸던 프로그램 제어였죠. 자, 두 번째로 자동 제어를 분류할 때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제어량에 의한 분류라는 거는 교재 277페이지 가장 위에 표를 보시면은 그 종류로 프로세서, 서버, 자동 조정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보기에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자동 제어할 때 제어량에 의한 분류로 맞고요. 자, 보기 3번에 프로그램 제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랑 그냥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정치 제어 되겠고요. 정치 제어 같은 경우는 제어 목표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277페이지에서도 두 번째 표에 보시면 정치 제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제도 서버 기구의 제어량에 속하는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서버 제어의 제어 대상은 위치, 방위, 자세, 거리, 각도 등이었기 때문에 답은 4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유량, 압력 이런 거는 프로세스 제어에 속했었죠. 자,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정상 편차를 없애고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한 동작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상 편차를 없앴다라는 거는 그냥 잔류 오차 이런 걸 없앴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냥 약간 용어가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어떤 편차를 없애고 속도 또한 빠르게 한 동작이라는 건데, 자, 교재 277페이지 비례적분 미분 제어 PID 동작 보시면은 잔류 편차, 소극성 등의 개선으로 가장 안전한 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비례적분 미분 동작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도 제어부의 제어 동작 중에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2번 온오프입니다. 자, 온과 오프라는 거는 0%와 100% 동작이에요. 그냥 연속적인 어떤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둘 중 하나가 그냥 온오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교재 277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온오프 제어는 위치 제어이면서 불연속 제어다 라고 되어 있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은 프로세스 제어계의 제어량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답은 1번 방위가 되겠죠. 방위 같은 경우는 서버 제어에 속했으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279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계속 보면요. PI 제어 동작은 프로세스 제어계의 정상 특성 개선에 흔히 사용된다. 이것에 대응하는 보상 요소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핵심 요약엔 없었는데 해설을 보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PI가 지상이고요. PD가 진상입니다. 그럼 PID는 지상, 진상 둘 다겠죠. 그래서 그냥 PI가 지상, PD가 진상입니다. I니까 그냥 여기 I 일자 있고요. D는 여기 니은 모양 있으니까 니은 모양, 진상, 지상 이렇게 그냥 구분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겠죠. 자, 그래서 자동 제어 장치의 분류는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거의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바로 6번 전달 함수로 넘어가는데요.
자, 전달함수도 사실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종류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비례, 미분, 적분, 1차 지연, 2차 지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달함수 정의 잠깐 한번 보면요.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했을 때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달함수는 그냥 일단 내용에서 모든 초기값을 뭐 0으로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달함수 분야에서는 그냥 모양새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냥 전달함수에서 비례 요소는 K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미분에서는 KS 그냥 어떤 형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적분은 S분의 K. 자, 1차 지연은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TS 플러스 1분의 K 보시면 되고, 자, 이제 2차 지연이 조금 복잡해요. S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감쇄비라고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 NS 분의 K. 오메가 N의 자승. 뭐 요런 형태인데요. 여기서 좀 복잡한 건 사실 2차 지연입니다. 2차 지연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고지고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비례는 K이고 미분은 KS고 적분은 S분의 K. 1차 지연은 TS 플러스 1분의 K. 2차 지연은 S제곱 플러스 2 감쇄비 오메가 NS분의 K 오메가 자승. 뭐 그냥 이런 형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오메가 같은 경우는 고유 주파수였고요. 그쵸?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이었죠. 자, 이 형태만 외워주시면 전달함수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전달함수 부분은. 자, 그리고 교재 280페이지에 자, 6번째로 부동작 시간 요소가 나와 있긴 한데 자, 얘는 K, E, 마이너스 LS 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위주로 중점으로 외워주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6번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DT분의 DMT는 K, IE, T는 어떤 조절기의 출력, MT와 동작 신호, 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절기의 제어 동작은 단 KI는 상수이다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DT는 DM 그리고 T는 KIE, T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요 K를 기준으로요. 이 중에서 비슷한 어떤 형태를 골라주시면 돼요. 얘랑 제일 비슷한 형태 KS잖아요. 그쵸? K 뒤에 뭔가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뭐 S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뭐 TS 요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밑에가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마이너스 LS 승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냥 K 뒤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분이랑 제일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분 같은 경우는 D 동작입니다. D 동작. 적분이 I고요. 비례가 P 동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 동작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푸실 필요 없이 이렇게 형태만 기억하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이런 거 깊숙하게 들어가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쉽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은 1차 지연 요소의 전달 함수는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1차 지연 같은 경우는 요거죠. TS 플러스 1분의 K.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만 외워주시면 전달함수 부분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전달함수 부분도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280페이지에 보드 선도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드 선도도요. 전달함수처럼 그냥 단순 암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역시 다른 책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전기 자격증에서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보드 선도에서 잠깐 내용 읽어보면 가로축의 주파수 세로줄에 출력 강도와 위상각을 표시한 선도로 주파수 응답을 나타내는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단지 핵심 요약 1번의 보드 선도의 안정 조건 있죠. 거기에서 자, 이득 곡선하고요. 위상 곡선 두 가지가 나와요. 그쵸? 자, 이등 곡선이 0dB일 때 자, 위상 곡선은 마이너스 180도보다 위에 존재하면 안정 조건이래요. 요게 안정 조건입니다. 자, 또 하나. 자, 다음 위상 곡선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0도일 때 자, 이득 곡선이 마이너스의 값, 즉 음값이죠.
음의 값을 가질 때 이 보드선도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드선도가 뭔지, 도대체 이득곡선이 뭔지, 위상곡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전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보드선도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그냥 안정적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득곡선이 0dB일 때 위상곡선이 마이너스 180도 이상일 경우에 안정적이고, 위상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에 있을 때 이득곡선이 음의 값을 가지면 안정적이다. 그것만 알면 끝입니다. 그러면 보드선도 문제 나오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물론 정기 자격증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걸 계산해낼 줄 알아야 되지만 공존행동 자격증에서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재 281페이지에 연습 문제 보시면요, 보드선도의 위상, 여유가, 자, 위상곡선 얘기하는 거겠죠? 위상의 여유가 45도래요. 자, 마이너스 180도보다 위에 있죠, 45도는. 따라서 그냥 답은 안정하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해설에서 보드선도의 안정계의 조건 돼 있고 뭐 1, 2, 3번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요것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위상 여유가 0보다 크고 이득 여유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위상 교점 주파수가 이득 교점 주파수보다 클 때,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해설에 나온 내용은 사실 문제로 나온 적 없어요. 그냥 냉동 자격증에서는 요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제 푼 것처럼 그냥 위상 여유가 45도인 제어계의 개통은 하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마이너스 180도보다 높으면 그냥 안정적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어계의 안정적인 판별법 해가지고 8번에 루드 홀비츠의 안정판별법 나오고 나이퀴스트 안정판별법이 나옵니다. 자, 교재에서 보시면 루드 홀비츠와 나이퀴스트 안정판별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나이퀴스트 안정판별법 간단하게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정판별법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요런 선도가 있을 때 세로줄은 IM, 전류의 어떤 맥시멈, 자, 가로는 R2로 칭합니다. 자, 사실 뭐가 뭔지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요거 그냥 안 적을게요.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떤 선도 왼쪽에 어떤 값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자, 이 0에서부터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요 점의 값이 마이너스 1에 J 0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냉동공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리고 이 곡선에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 0점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선이 이 값에 딱 맞을 경우 얘는 임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값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 선이 있습니다. 역시 방향은 이쪽이어야 되고요. 자, 이 상태를 불안정이라고 해요. 이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요 선이 임계점이라는 소리죠, 결국. 자, 얘도 요렇게 있으면 여기 어떤 표시가 있을 거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화살표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얘는 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이퀴스트 안정판별법이에요.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얘 방향이 반대다,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향한다, 그러면요, 얘가 불안정이 되고요, 얘가 안정이 됩니다. 요게 끝이에요. 그냥 요렇게만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깊숙하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 다음 교재 281페이지에 시퀀스 제어가 나오는데요. 자, 사실 시퀀스 제어는 저희가 전기도면, 그걸 이제 시퀀스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복잡한 제어에 대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자격증 문제에서. 그냥 접점이나 이런 명칭들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퀀스 제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시퀀스 제어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좀 알고 가주셔야 되고요. 자, 시퀀스 제어의 정의 보시면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가는 제어입니다. 자, 시퀀스 제어라는 게 하나의 전기도면이라고 했었죠. 자, 전기도면은요,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그쵸? 미리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ON 버튼을 누르거나 뭐 OFF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짜여진 순서대로 그냥 작동을 하는 게 전기도면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저희는 시퀀스 제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퀀스 제어의 정의 필히 외워주시면 되고, 자, 접점의 종류가 나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일반 접점과 수동 접점 있는데, 자, A 접점과 B 접점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는요, 요런 동그라미 접점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위쪽
돼 있는 게 A 접점입니다. 그냥 오른쪽이나 위, 그게 무조건 A 접점이고요. 자, 그러면 B 접점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의 왼쪽에 있거나 아래에 있으면 그냥 B 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일반 접점, 수동 접점이라고 하면 한쪽을 붙여서 이렇게 올립니다. 즉 스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만든 거고요. 자,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라고 하면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 접점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일자 접점에다가 짝대기 하나만 그어 놓은 거고요. 여기 짝대기 가로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손으로 누르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있는데 요 판이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 판이 위로 올라가면서 요 나사랑 요 나사가 붙어 있죠. 즉 처음에 붙어 있는 접점이 B 접점입니다. 얘가 B 접점이 되는 거고요. 얘를 제가 손으로 수동으로 눌렀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요 판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요 B 접점은 떨어지게 되고 이 A 접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근데 손으로 떼는 순간 이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이 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얘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 접점이 A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손으로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 붙어있는 접점, 그거를 B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B 접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왼쪽이나 아래쪽에 그리기도 하지만 그림에서 이렇게 처음에 붙어있는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합니다. 요게 B 접점이고요. A 접점은 동그라미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계식 접점은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요. 자, 기계식 접점이라고 하면 압력 스위치 같은 어떤 기계적인 스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식 접점이고요. 그 다음 교재 282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일자로만 되어 있는 접점이 나오고, 자, 명칭은 계전기 또는 보조 스위치 접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전기라고 하면 전기 판넬 내부에 보시면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전기라고 하는데, 자, 릴레이의 접점을 이렇게 그냥 일자로만 그립니다. 저희가 그런 특징이 있고, 자, 두 번째 보시면 한시 동작 순시 복귀라고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접점이 있죠. 얘도 위로 나 있고 얘도 오른쪽, 위쪽 이런 식으로 접점이 나 있습니다. 그쵸? 얘를 한시 동작 순시 복귀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접점이냐? 쉽게 말해서 타이머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 표시가 있으면 아, 타이머 릴레이의 접점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시 동작과 순시 복귀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타이머 내부에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머에 전원이 있습니다. 이 타이머에 전원에 220V가 가해졌어요. 그러면은 이 타이머에 어떤 설정된 시간을 5초라고 하면요, 5초가 지났을 때 이 접점이 붙습니다. 그게 한시 동작이에요.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을 하겠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참 있다가 동작하겠다. 그게 한시 동작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 동작을 한시라고 해요. 그러면 순시라는 건요, 복귀할 때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복귀한다는 뜻이에요. 순식간에 복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20이 차단되는 순간 이 타이머의 접점은 바로 끊어지는 겁니다. A 접점은. 그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예요. 자, 다시 한번 220V가 가해졌을 때 설정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방식을 한시 동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된 시간 후에 A 접점이 붙겠죠. 근데 220이 끊어지는 순간 설정된 시간과는 상관없이 전원이 끊어진과 동시에 붙어있던 A 접점이 바로 끊어지는 동작, 그거를 순시 복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시 동작 순시 복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은 요 뾰족한 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나 아래로 되어 있는데, 자, 명칭은 순시 동작 한시 복귀로 되어 있고요. 자, 요게 무슨 뜻이냐? 이 타이머가 5초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220V가 가해졌습니다. 그럼 220V가 가해지자마자 A 접점은 바로 붙어요. 시간에 상관이 없이. 자, 그런데
220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A 접점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설정된 시간 5초 뒤에 복귀를 하는 게 한시 복귀입니다. 그게 순시 동작 한시 복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참고로 한시 동작 한시 복귀 하는 타이머도 있습니다. 설정 시간을 5초로 해놓으면 5초 뒤에 붙었다가 전원이 끊어지면 또 5초 뒤에 복귀하는 그런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이 있다. 그리고 뾰족한 게 있으면 타이머에 대한 접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 짝대기에 X 표시 되어 있는 접점이 있어요. 열동형 계전기 수동 복귀 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열동형이라는 건요, 과전력 계전기에 있는 접점이 열동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기선에 어떤 과전류가 흐르면요, 전선은 뜨거워지죠. 열이 발생돼요. 그럼 그 열을 감지해서 이 접점이 끊어지거나 붙거나 하는 제어를 하는 게 열동형 계전기고요. 자, 그 열에 의해서 접점이 끊어지거나 붙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려면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줘야 복귀가 되는 그런 접점에다가 이렇게 X 표시를 합니다. 그게 열동형이고요. 전자접촉기 접점이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전자접촉기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아는 마그네트를 의미해요. 자, 이런 마그네트가 있고요. 여기에 RST 선이 있으면 여기에 UVW 선이 나가서 어떤 모터를 돌리죠. 자, 마그네트는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데 쓰는 거예요. 릴레이 대신. 그러니까 용량이 큰 데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이 두 개의 접점을 기호로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짝대기 끝에다가 요렇게 둥근 모양을 해주시면 돼요. 반원.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A 접점은 조작하기 전에는 열려 있고 조작하면 닫히는 접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접점을요, 열려 있는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 라고 하고요. B 접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전기가 바로 흐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접점을 처음에 닫혀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 접점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조작하기 전에는 닫혀 있고 조작하면 열리는 접점,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A 접점은요, NO라고 표시도 하고 B 접점은 NC 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NO 접점, NC 접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A 접점은 처음에는 열려 있고 조작을 하면 닫히는 접점이었죠. 그래서 노말, 오픈, 평상시에 열려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NC는 노말, 클로즈라고 해서 평상시에 닫혀 있는 접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NO, NC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제어 부분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시퀀스 제어에서 접점이 조작하기 전에는 열려 있고 조작하면 닫히는 접점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 A 접점이죠. 조작하기 전에 열려 있는 접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제어 장치의 분류, 그리고 전달함수, 그리고 보드 선도, 그리고 제어계의 안정 판별법, 그리고 시퀀스 제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